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맨즈입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어른이 자주 사용하는 말 습관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삶의 질과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혜로운 어른들은 말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주변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은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습관과 그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언제나 힘이 됩니다. 1. 경청의 미덕을 실천합니다. 경청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은 지혜로운 어른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보다 듣기에 더 많은 가치를 두며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합니다. 이러한 경청의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와 존중을 전달하며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신뢰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전반적인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청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고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지혜로운 어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하되 상대방의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친구에게 큰 위로와 지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어른은 TV나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온전히 그들의 말에 집중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구나, 그랬구나 와 같은 짧은 반응을 통해 상대방에게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가족 구성원에게 큰 위안을 주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직장에서도 경청의 미덕은 빛을 발합니다. 동료가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지혜로운 어른은 자신의 의견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동료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그 후에 질문을 통해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키고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경청의 태도는 협력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팀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경청은 또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원인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청은 단순한 의사소통 기술을 넘어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가족과의 대화에서, 동료와의 회의에서, 친구와의 수다에서도 경청하는 태도를 실천해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은 부정적인 표현보다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새로운 도전에 대해 두려움을 표현할 때 그건 너무 어려울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 도전은 항상 가치 있는 일이야.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 라고 격려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는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격려할 때 동료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건 너무 복잡해 라고 말하기보다 이 부분은 도전적이지만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는 동료에게 힘이 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친구가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그건 정말 힘들겠네 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옆에서 도울게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는 친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불필요한 비판을 자제합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은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비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알고 가능한 한 사적인 자리에서 부드럽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실수에 대해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지적하기보다 따로 시간을 내어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이는 동료에게 존중감을 주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가족 구성원이 저녁 식사 준비를 했는데 음식이 예상보다 짜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음식이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네 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 다음에는 소금을 조금 덜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라고 부드럽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개선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친구와의 약속에서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즉시 왜 항상 늦는 거야? 라고 비판하기보다 기다리는 동안 걱정했어. 다음에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면 좋겠어. 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비판보다는 이해와 배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비판을 자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부드러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4. 감사의 표현을 습관화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지혜로운 어른들의 중요한 말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인정받는 느낌을 주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을 때 맛있게 잘 먹었어.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가족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또한 직장에서 동료가 도움을 주었을 때 도와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일이 수월하게 진행됐어요. 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은 동료의 사기를 높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의 표현을 습관화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태를 이해시키고 오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내 말에 조금 상처를 받았어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솔직한 감정 표현은 오해를 방지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상황에서 동료가 반복적으로 회의 시간에 지각하여 팀의 진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이를 참거나 뒤에서 불평하기보다 직접적으로 당신이 회의에 늦을 때마다 팀의 진행이 어려워져요. 앞으로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 같은 경우 가족 모임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자리에서 침묵하거나 억지로 참여하기보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 불편함을 느껴요. 다른 주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깊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비난이 아닌 요청의 형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욱 풍부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말합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관점과 감정을 고려하여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공감을 형성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며 서로의 이해를 깊게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최근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을 때 단순히 조언을 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 마음이 어떨지 이해해. 라고 말함으로써 친구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지지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지지를 제공하며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또 다른 예로 동료가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그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함으로써 동료는 비난이 아닌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이는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말하는 습관은 대인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관점을 고려하여 말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말합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은 대화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묻기보다 "그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지지를 전달하며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말하는 것은 공감 능력의 핵심 요소로 이는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대화의 질을 높이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지혜로운 어른들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 "당신의 의견을 이해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말하는 습관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7. 약속을 지키며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며 자신의 말에 대한 무게감을 인식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약속 시간을 정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을 제한하여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합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미리 알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는 자녀가 책임감을 배우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어른들은 약속을 신중하게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신뢰를 구축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8. 유머를 적절히 활용합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은 유머를 적절히 활용하여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유머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 분위기가 무거울 때 가벼운 농담을 통해 모두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는 팀의 사기를 높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한 유머는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여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아이디어 회의 시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머를 사용할 때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유머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유머는 대화의 윤활유 역할을 하며 인간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9. 말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은 말의 속도를 조절하여 의사소통의 효과를 높입니다. 말을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기 쉽게 하며 신뢰감을 줍니다.
또한 말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대화의 분위기를 조절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 급하게 말하기보다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하여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때는 말의 속도를 늦추어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대방이 진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말의 속도 조절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말의 빠르기를 조절하는 것을 넘어 대화의 흐름과 분위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10. 침묵의 가치를 압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은 침묵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룹니다. 그들은 침묵을 단순한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의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지혜로운 어른들은 서두르지 않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침묵의 시간은 그들에게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타인과의 대화 중에도 필요할 때는 침묵을 선택하여 상대방의 말을 깊이 있게 듣고 그들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전달하며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침묵은 또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추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마음의 평온을 찾고 스스로를 재충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어른들은 침묵의 힘을 알고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침묵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나누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갑니다. 11.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전달하며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을 때 이를 숨기기보다 내가 잘못 알았어. 미안해. 라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줍니다. 또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책임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되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수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남 탓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직장에서 백해무익한 방어기제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어른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12.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여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말을 반복하여 확인하는 습관은 지혜로운 어른들의 특징입니다. 이는 오해를 방지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최근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지혜로운 어른은 프로젝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군요 라고 응답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여 확인함으로써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제대로 전달되었음을 느끼고 대화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대화 기법은 특히 상담이나 코칭과 같은 전문적인 대화 상황에서 효과적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반복하거나 요약하여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하고 오해를 방지하며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탐색하도록 돕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이러한 습관은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일 때문에 너무 지쳐라고 말하면 일 때문에 많이 지쳤구나 라고 응답함으로써 친구는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대화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이러한 반복과 요약의 기술은 대화의 정확성을 높이고 상대방에게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은 이러한 대화 습관을 통해 원활하고 의미 있는 소통을 이어나갑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